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석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고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 달라진 거 없나요? 헤어스타일. 그래. 네. 모르셨어요? 제 와이프 머리 자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자가 네. 앞머리를 잘랐는데 네네.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지난 방송부터 그랬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알아차렸죠. 그래요? 근데 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상황 그래요. 저희 와이프도 뭐 바뀐 거 없어. 아니면 제일 이제 뭐 무서운 질문이죠. 이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답변이다 라는 식으로 뒤지게 혼나죠. 그러면 그냥 더 예뻐졌네 이런 게 뒤지게 지금. 혼나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것도 그렇죠. 거의 이건 이제 과거 네. 그 남산 안기부 지하실 같은 그쵸. 느낌이죠.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을 두 분께 드렸군요. 이 북한의 국지도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이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점차 증액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산 무기를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한다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전 정부에서도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죠. 그때도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사준 게 없어. 그래요? 막상? 네, 뚜껑을 열어보면 사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의 특히 해외 도입 무기 사업들을 보면 보통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뭘 만들어놔도 계약이 안 돼.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전 정부 때 이제 했던 거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약간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해상작전 헬기. 그래서 MH-60R을 그렇게 들여왔고 로메오를 그렇게 들여왔고 그다음에 포세이돈도 전 정부에서 결정을 했었고. 근데 잘 보시면 그게 뭐 이렇게 미국산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딱 집어서 산 게 아니에요. 다 경쟁을 거쳐서 샀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산 산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군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 사업 중에 요것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진행한 건데 이번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게 꽤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고 그 전에 저는 GDP 부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지금 2.4% 수준인데 3.5%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한테 야, 나토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달 내에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서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을 이제 확 이제 높이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눈치를 까고 우리는 좀 먼저 하겠다. 어차피 낼 거 먼저 낸다. 그래서 나토 5%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좀 항목 배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력 증강 비용은 아니었는데 다른 데 있었던 거를 항목으로 옮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론 이제 국방비도 늘리고 해서 3.5%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국방 예산도 지금 이제 대폭 증액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괜히 늦게 했다가 미국한테 싫은 소리 듣느니 먼저 빨리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라 주고받는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란드 따봉 이러고 다른 나라는 미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폴란드는 안 뺀다.
그러니까 사업가 스타일이고 본인한테 비율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해주는 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럽 5%는 더 올려야 돼요. 계속 그래요? 0.5%씩 하다가 5% 올리는 건 기존에 안 썼던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몇 년 동안 10%씩 쓰고 네. 대만도 한 5% 올리고 그다음에 다 일본도 사실 3.5%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팍팍 올려야지. 우리만 당할 수 없습니다. 네. 올리면서 딴 나라도 같이 끌어들여서 맞아. 우리 사면 일본도 같이 산대요. 안 그럽시다. 그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만도 사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구나. 이번에 GDP 대비 이 국방비를 올리기로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 그러잖아요. 미국산 무기 얼마나 살 거니? 이런 질문 굉장히 여러 나라에 많이 하잖아요. 그건 한미 정상회담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막 B2 폭격기 언급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건 만들지도 않는데 더 이상 그래. 라인도 끊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는 얘기하고 그때도 한미 정상회담 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이상한 거 SNS 올라가지고 발칵 뒤집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막 찔러 보더라고. 간을 보는 거지. B2 이야기할 때 진짜 네. 트럼프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 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근데 좀 많이. 아무것도 몰라도 잘 팔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일기 때는 심지어 그랬죠. 일기 때 막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드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판넬을 가져와서 이만큼 팔았다고 딱. 야 독특하다 진짜.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언급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네,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살지? 근데 뭐 아파치에 대한 얘기도 우리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파치 도입 사업 다시 부활하는 요거 거냐? 사실 저도 국방부 출입기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네. 뭐 할 것 같냐. 그래서 아파치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미 이제 육군에서 손절을 한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거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중급유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경보기도 있고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있고 그다음에 특수작전 대형 기동 헬기가 또 있고 근데 지금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네. MH602이 그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얘는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특수작전 대형 기동 헬기 사업도 미국제가 2개가 붙습니다. 치누크랑 그러니까 CH-53. CH-53 어차피 메이드 인 USA. 47이냐 53이냐.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치누크 썼으니까 계속 치누크 쓰지 뭐 않을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2개 다 문제가 사업비 약간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와가지고 네. 그게 살짝 고민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대형 특수작전 기동헬기하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요건 어차피 뭐가 됐든 메이드 인 USA고 그다음에 잘 많이 안 알려진 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타는 지휘헬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대체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도 이제 리스트에 보면 S-92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S-92 쓰고 있기 때문에 S-92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요 세 개의 사업이 가장 이제 유력해 보이고 지금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도 상황은 비슷해요. 스웨덴 사브가 하나 있고 L3가 있고 보잉이 있잖아요. 네. L3나 보잉 둘 중에 누가 되면 그것도 메이드 인 USA.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뭐 트럼프 때문에 뭘 새로 사업을 한다? 그거는 타임 테이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사업 정도. 해상작전헬기가 가장 빠르겠다. 네,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SM3는 이미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SM3는 자동차밖에 없는데 단종됐죠. 이건 단종됐죠. 네, 단종됐고. 이 SM3는 뭐예요? 미사일. 미사일. 그래서 고고도 이지스 요즘에. 구축함에 사용되는 네.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 정부가 이 사업에 한국이 사냐 마냐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왔었어요. 물어보더라고. SM3 좀 가망이 있냐.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땐 잘 모르겠다, 솔직히. 살지 안 살지. 근데 좀 푸시를 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된 거면 된 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이 SM3가 문제가 뭐냐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냐 진보 정부가 들어서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효용성 논란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약간 공군 쪽은 필요 없다. 해군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SM3가 트럼프 바를 좀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어떤 기종이? SM3 이제 블록 1, 블록 1. 블록 2는 일본하고 미국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라 판매를 하려면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아서 보통 미국, 일본만 SM3 블록 2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블록 1 모델로 지금. 그리고 이제 미해군도 블록 1 모델 쓰고 블록 2 모델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사실 논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SM3 자동차 수천 대를 한 번에 쏘는 정도의 그 가격이고 미사일이 고고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그렇게 현실에선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꼭 필요하냐? 네. 반드시 있어야 되냐? 죽었다 깨도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쏘게 되면 있으면 좋지만 왜 이렇게까지 날라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그럼 SM3 왜 우리가 하려고 해요? 뭐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도 상당 부분 이제 맞는 부분인데 그때 도입을 하냐 마냐 놓고 이제 군에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보면 북한이 보통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 고각 발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목표물을 뗄 때 고각 발사하면 잘 안 맞아요. 근데 고각 발사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MP. 핵을 고각 발사로 해서 공중에서 빵 터뜨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 게임 오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SM3를 도입을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아마 도입하는 걸로 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왕 예산도 올리고 그렇죠. 이왕 무기를 살 거라면 좋은 거 제대로인 거 우리한테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